네, 안녕하세요. 주주지혜입니다. 저희가 지난 클립들에서 배당이 무엇인지, 배당을 저희가 왜 봐야 되는지 알아봤고, 그리고 우량 배당 성장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ETF, 노블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실제로 배당금을 받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배당금 수령 관련 Q&A 9입니다. 네,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주식을 언제 사야 배당금 받을 수 있나요? 답부터 얘기하면 배당 기준일 이틀 전, 그리고 배당락 하루 전입니다. 자세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기업에서 배당금 얼마를 주겠어요 하고 발표를 할 때 배당 기준일이라는 것도 함께 발표를 하는데요. 이 배당 기준일에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주주로 등록되기까지 이틀의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시 말하면 배당 기준일 이틀 전에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내가 배당 기준일에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틀 전이라고 했는데 이 이틀이라는 게 주식시장 개장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만 세워야 돼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법정 휴일 이런 날은 제하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만 계산해서 이틀 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통상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요, 매년 12월 31일을 배당 기준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연배당을 주는 데다가 연배당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데 그게 또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배당 시즌이라는 것도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을 많이 전하기도 하죠. 근데 미국은 기업마다 날짜가 다 달라서요. 따로 배당 시즌 이런 게 없어요. 네, 아모레퍼시픽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시면 네, 배당 기준이 12월 31일 적혀 있죠. 12월 31일에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12월 31일, 매년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이에요. 근데 이날은 장이 안 열리거든요. 이날 장이 안 열리니까 이날까지는 주주로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날까지는 주주로 등록이 돼야 돼요. 주주로 등록이 되는데 이틀의 시간이 걸려요. 여기 일요일, 토요일이니까 이거 빼고 여기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와서 26일 날 26일 날은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야지 하루, 이틀 해서 이날 주주로 등록이 되고 이날에도 주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를 더 봐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휴일이 이렇게 안 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날짜나 합시다. 예를 들어서 12월 11일이 배당 기준일이에요. 네, 그러면 하루 이틀 전 이때만 이제 주식을 사면 돼요. 이때만 주식을 사면 되고, 그러니까 배당락은 그러면 언제겠어요? 배당락은 이날이죠. 이날. 배당락. 그러니까 이날은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날이 배당락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 31일에만 주주로 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6일에 주식을 사고 27일에 팔아도 돼요. 그래도 배당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연말에 12월 한 28일부터 31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이 하나도 끼어있지 않으면 12월 28일에 주식을 사면 29일, 30일에 내가 주주로 등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연말 배당을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서 연말 배당 노리는 분들은 얼추 매년 12월 26일에서 28일 그 사이에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배당락이라는 건요, 배당락, 떨어질 낙자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이 떨어졌다. 이 날짜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주지 않는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락 당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해당 연도 혹은 해당 분기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주식을 언제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배당 기준을 설명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배당락 전날, 그러니까 엑스-디비던드 데이트 전날까지만 주식을 사고 있으면 그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이랑 다르게 배당 시즌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주식마다 배당 기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날짜는요,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는 인터넷에서 되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 전날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번 연도 혹은 이번 분기에는 배당금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애플의 예를 한번 볼까요? 구글에서 애플 디비던드 데이트 치시면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애플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데요. 구글에서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2019년 2월 8일이 엑스 디비던드 배당락일이죠. 그래서 이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애플의 해당 분기 배당금 주당 73센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배당락 당일에는요, 배당 지급된 분만큼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식 가치가 하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당으로 수익이 지급되었으니까요. 이게 사실은 배당에는 현금 배당도 있지만 주식 배당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대신 주식을 배당으로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은 일정한데 유통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 주식 배당 준 만큼 주식 가격을 낮게 조정하게 됩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요. 현금 배당을 줄 때도 배당이 지급되는 부분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공짜 돈이 아니에요. 주가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 배당금을 얻기 위해서 배당락 전날에 주식을 샀다가 배당락에 주식을 팔면 난 3% 먹는 거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배당락 당일에는 그 3%만큼 주식가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또이또이입니다. 오히려 주식 거래 매매 수수료만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배당락인데 주가 안 떨어졌는데요? 주가 1% 상승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요,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3%였다. 근데 배당락의 주가가 1% 상승했다라고 하면 원래는 당일 4% 오를 주식이었어요. 근데 배당으로 3%가 갔기 때문에 1%만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배당금이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거는 배당 기준일에서 짧게는 며칠, 그리고 길게는 3, 4개월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네, 애플의 예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애플 투자자 홈페이지인데요. 이 과거 배당 내역 살펴보면, 네, 1월 29일 날 발표를 했어요. 배당 기준일이랑 배당 지급일, 그리고 배당이 얼마 나오는지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2월 11일이고요. 그래서 이날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배당을 2월 14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73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날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 보면은 배당 기준일이랑 실제로 배당 지급된 날이랑 3일밖에 차이 안 나죠. 정말 주주 친화적인 그런 배당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배당 기준일에서 지급일까지. 근데 지금은 3일 만에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이 되네요. 네, 기업이 배당을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걸 발표를 한 이상 배당은 반드시 지급되게 됩니다. 중간에 취소하는 거는 없어요. 그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세입자가 월세 내는 당일날 갑자기 전화 와서 지금 오늘 월세 못 낼 것 같아요. 월세 좀 미룰게요. 네, 이런 식의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배당세는 원천 징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온 거는 이미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배당세금은요, 14%고 지방세가 1.4% 포함해서 15.4%를 내게 되고요. 미국 주식의 경우는 15% 배당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이 배당세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좌를 갖고 있느냐 혹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참고로 저는 홍콩에 살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배당세를 30%씩 내거든요. 되게 많이 내죠. 근데 홍콩 주식, 사실 홍콩에 상장된 다른 나라 주식들은 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배당세를 내는데요. 홍콩 주식은 배당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좀 홍콩 시장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미국 쪽은 좀 더 성장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배당세가 너무 비싸서 30%는. 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배당세는 원천 징수되고요. 이거는 주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이 설사 50%가 빠졌다고 해도 내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 배당세를 제한
금액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배당은 그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는 주식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펀드 종류에 따라서 배당을 주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ETF,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ETF의 경우도 분기 배당을 주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 상장된 많은 ETF들은 배당을 꽤 많이 주는 편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워낙 배당을 우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내 펀드도요, 뮤추얼 펀드 중에서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펀드 혹시 알아보실 때 배당 여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을 얼마나 자주 주는지는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기업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연말 배당. 아니면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배당을 주기도 하고 3개월에 한 번 분기 배당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주로 리츠입니다. 네, 하지만 배당을 자주 준다고 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40%다라고 하면 배당 성향은 전체 1년 동안 번 순이익 대비한 총 배당금이죠. 그래서 연배당의 경우는 그 40%를 한꺼번에 다 주는 거고 분기 배당이다 면 보통은 10%씩 이제 4번에 잘라서 주게 되고요. 다시 말해 배당 수익률이 4%다. 물론 이제 수익률은 주가 따라서 변하긴 하는데요. 4%다. 이거를 연배당으로 한 번 준다. 그러면은 내가 4%의 배당을 받겠구나. 한 번에 보시면 되고 이게 분기 배당이라면 1%씩 4번 잘라서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상 배당금 수령과 관련해서 Q&A 진행했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